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몇 명이나 들어왔나? 다 들어왔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하모닉 오실레이터 잠깐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우리 드디어 봤는데,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여러 가지로 물리학에서는 뭐 고전역학에서든 양자역학에서든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한다고 했는데, 또 특히 재미있게도 소위 말하는 정확한 솔루션, exact 솔루션이 있는 몇 개 안 되는 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학부 양자역학 때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피니트 포텐셜 웰,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리고 좀 이따 배울 하이드로진 애텀, 수소 원자. 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굉장히 운이 좋죠.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해가 있다는 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야. 근데 문제는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물리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푸나? 그래서 양자역학이 재미있죠.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만 있다고 해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풀 수 있냐? 그런 환상은 버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문제를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수 있냐? 그래서 요거를 적당한 변수를 다시 정의를 해서 다음과 같은 차원이 없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요. 요 이퀘이션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풀어서 요 이퀘이션을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지만 요거를 차원이 없는 요거는 수리물리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죠. 소위 말하는 허마이트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뭐 이름이야 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테크닉은 수리물리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구해서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분리해내고 y가 무한대로 갈 때,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함수를 곱한 다음에 요 함수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유도한 다음에 이거 무한대를 봤으니까 이제 제로 근처에서 다시 말하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구하면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구해서 뭐냐면 요 코에피션트들 사이의 관계, y의 m승의 코에피션트가 0이라는 조건을 쓰면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뭘로 바꿨냐면 리커션 릴레이션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걸로 이게 패러티 인베리언트 하니까 오드 펑션과 이븐 펑션으로 우리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없이 나가는 인피니트 시리즈로 가면 이게 e to the y 스퀘어로 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심토틱 비헤이비어인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y 스퀘어랑 곱하면 e to the 2분의 y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다이버지 하죠. 문제죠.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솔루션을 못 구하니까 우리 이게 꼭 인피니트 시리즈일 필요가 있냐? 파이나이트 어디서 끝난다고 치자. y의 n승에서 끝난다고 치자.
그럼 A의 n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니까 요게 0이면 되죠. 여기다 m에다 n을 집어넣었을 때 그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재미있는 결과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 문제는 아이겐 밸류만 구하면 뭐예요? 아이겐 펑션을 구해야지. 이제부터 아이겐 펑션을 구하려면 앞에 나와 있는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2 대신에 뭐지? 2n 플러스 1을 집어넣자 이거예요. 2 대신에 2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걸로 나눠주고 그럼 am 플러스 2는 m 플러스 1 m 플러스 2 2에다가 2n 플러스 1을 여기다 2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상쇄되고 1은 없어지고 2n 마이너스 2n이죠. 여기 다시 쓰면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면 n 마이너스 m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A0를 아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even 시리즈 A1을 넌제로로 놨을 때 나타나는 odd 시리즈 여기 각각 나타나는데 우리 그 각각을 따로따로 구해봅시다. 두 개가 섞여 있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를 구하는 방법은 한 번은 A0가 1이고 A1은 0인 솔루션 또 하나는 A1이 1, A0가 0인 솔루션 이걸 구하면 되는 거죠. even 시리즈를 먼저 계산해보면 A의 2K 2K는 뭐야? 여기다가 이게 2K가 되려면 M 대신에 2K-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M 대신에 2K-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N 2K 플러스 2 2K-2를 집어넣으면 2K 2K-1 A의 2K-2 한 번 더 하면 지금 이렇게 쓰면은 2K를 2K-2로 썼죠. 이걸 다시 또 하나 더 줄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2K 2K-1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 앞에 있는 식에다가 K 대신에 K-1을 집어넣으면 되네. K-1을 집어넣으면 N-2K 플러스 4 밑에는 2K-2 2K-3 쭉 계산을 하면 맨 끝에가 A0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A0가 되려면은 K가 쭉 가다가 K가 요게 있으니까 요게 2K-2를 뺀 거니까 요게 2K-2야. 요게 제로면 요게 제로야. 그죠? 그러면은 한 번 했을 때 하나 2K가 한 번 제로가 되면은 마이너스 2를 K번 곱해야 되네. 한 번 했을 때 하나씩 줄어드니까
k 쭉 나가서 n-2배 k 플러스 2 n-2k 플러스 4 n a0야. 분모는 2k 2k-1 2k-2 2k-3 쭉 가서 요 마지막에 뭔가 n이 나오려면 k 대신에 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2, 1이야. 그죠? 마이너스 k승 위에 있는 거는 n-2 뒤집어서 쓰면 플러스 4 n-2k 플러스 2 분모는 뭐죠? 1부터 2k까지 곱한 거니까 2k 팩토리얼 a0 오드 시리즈는 a의 2k 플러스 1 위에 거랑 똑같고 k 대신에 k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를 하나 빼주면 되는 거죠. 2k 플러스 3 왜냐면 a1을 쓸 거기 때문에 플러스 1 k 플러스 1 팩토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 다음과 같이 시리즈를 구했는데 이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했죠. 코에피션트를 구한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죠. 아이겐 펑션이면 우리 노멀라이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구한 에너지 아이겐밸류 이 n n이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놀라운 결과죠.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 있죠. 다음 같은 거에서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에너지에 대한 스펙트럼을 구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제일 낮은 에너지가 얼마인데 소위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얼마냐 언제죠? 제일 낮은 거 n이 0일 때 2분의 1 h가 오는 거죠. 제일 낮은 에너지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흔히 0포인트 에너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을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죠. 불편한 진실이 뭐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가 이에서 한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가면 그때 나오는 에너지는 뭐냐? 두 에너지 아이겐밸류의 차이죠. 차이니까 2분의 1은 항상 캔슬이 돼. 그죠? 예를 들어서 EM을 하면 다음과 같이 줘서 2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에너지 값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더해 주는 거는 물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나 이럴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그 차이가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지 실제로 그 값이 얼마냐 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라고 공부를 했죠. 양자역학에서는 안 그래요. 양자역학에서는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거는 잘 잡아야 돼.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힐륨, 액체 힐륨 같은 경우에는 소위 슈퍼 플루이더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절로 흘러. 아무런 점성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어도 액체 헬륨은 다른 질소나 다른 거에 비해서 액체로 만들려면 훨씬 더 온도를 낮춰야 되죠.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그 질소나 공기 중에 주어지는 질소나 산소 같은 거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 속도가 작아지는데 에너지가 작아지면 금방 액화가 되는데 힐륨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아요. 질량이 작죠. 질량이 작은데 다 에너지를 아주 낮추면 온도를 낮추면 그래도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있어요.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다른 산소나 질소 같은 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바로 액화되거나 다음과 같이 주어지지만 힐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충분히 고체로 되지만 이건 충분히 힐륨 원자를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충분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리퀴드 힐륨이 고체로 되려면 훨씬 더 힘들어요. 고체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압력을 가해주든가 뭐 이래야 되죠. 그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봤더니 요거는 2분의 1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에서 다른 거 할 때 뭐냐면 퀀타이즈 돼 있죠. H바 오메가씩 늘죠. 그러니까 한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의 차이는 H바 오메가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나와 있는 다음 같은 거를 퀀텀, 이게 무슨 퀀텀인지 모르지만 그 퀀텀으로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면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도 그 뭐죠? 에너지 덴시티가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 더하기 마그네틱 필드의 제곱이죠. 그거를 보면 그거를 각 주어진 프리퀀스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어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봤을 때 퀀타이즈 된 게 포톤이에요. 포톤의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 있다. 플랑크가 처음 얘기한 거죠. 플랑크가 물론 플랑크 때는 양자역학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혀 할 수 없고 과연 왜 그런지도 이유도 몰랐지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알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퀀타이즈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퀀타이즈를 해서 나오는 에너지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보면 플랑크의 가정이 이유도 모르지만 맞아. 그죠? 그러니까 불쾌하죠. 이유도 모르면서 맞췄어. 이유도 모르고 맞췄는데 그래서 노벨상을 줬어. 불공평하죠.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 다른 것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그렇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시리즈 솔루션에서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들 사이의 관계를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인피니트하지 않은 파이널 시리즈는 우리가 HY로 썼어요. 아까 내가 요걸 허마이트 이퀘이션이라 쓴 거 잘못 썼어. 쏘리. 요게 허마이트 이퀘이션. 쏘리. 이 솔루션 사람들이 많이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물리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스템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그거에 대한 솔루션, 그 솔루션을 우리가 특별하니까 스페셜 펑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스페셜 펑션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허마이트 이퀘이션의 솔루션, 허마이트 펑션이에요. 요거의 솔루션을 허마이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허마이트 펑션은 아까 n에서 끝나요. n이라고 쓴 거는 n은 y의 n승까지 간다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이라고 불러요. 내가 요 비례 한다고 쓴 거는 요거에 대한 노멀리제이션과, 이거는 우리 아직 노멀리제이션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걸 비례하는데, 그래서 허마이트 이퀘이션이 만족하는 게 뭐냐면 HN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허마이트 이퀘이션,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 우리 앞에서 본 요거다가 en 플러스 2 대신에 e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요거죠. 자, 다시 색깔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스페셜 펑션을 배우면, 요새는 과목이 이름이 수리물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수리물리를 배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generating function. HN을 어떻게 구하냐? HN을 만드는 generating function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찾았는데요? 묻지 마. 사람들이 찾았어. 어떻게 구하냐면 C제곱. Y와 Z의 함수죠. 이거를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요. n 팩토리얼 분의 C의 n승. 왼쪽에 있는 거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C의 n승으로 묶어. C의 n승의 파워로 묶으면 이렇게 묶었을 때 앞에 있는 개수를 Y의 함수를 쓰죠. 그 개수를 HNY, 허마이트 폴리노미얼로 정의해요. 그러면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에 여러 가지 리커션 릴레이션이 있는데, 리커션 릴레이션은 hn 플러스 1 y 는 0. hn 플러스 y는 생략하고 씁시다. 다음과 같은 리커션 릴레이션을 성립해요.
이게 성립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첫 번째 건 어떻게 증명하나? 이걸로 generating function에서 구하면 돼요. generating function에서 여기는 아무것도 y에 대한 미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양변을 z로 미분해. z로 미분한 다음에 같은 차수끼리 모아. 그래서 우리 이걸 구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건 y에 대한 거, 이걸 양변을 y로 미분한 다음에 z의 n승에 같은 차수끼리 모으면 돼요. 말로만 하면 어이씨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다음번에 숙제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 같은 스페셜 펑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사실 수리물 시간에 다 배우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이거를 간단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려면 정말 불쾌한 표현인데, 로드리게스 포뮬라, 소위 클로즈드 폼으로 쓰는 거를 로드리게스 포뮬라라고 하는데, 왜 클로즈드 폼이라는 게 뭐냐? 여기 앞에서 쓴 HN 이거는 전부 다 시리즈 폼이에요. 시리즈 폼이 아니라 시리즈로 아니고 그냥 딱 한 식으로. 다음과 쓸 수 있어요. 이건 시리즈 폼이 아니죠. 이 식이 허마이트 이퀘이션을 만족하냐? 숙제를 해도 좋겠네. 이번 숙제는 수리물리 문제 푸는 문제가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여기는 이 노멀리제이션이 굉장히 재미있죠. 노멀리제이션이 재밌는데, 이렇게 정하면 노멀리제이션이 어떻게 되냐? dy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스퀘어 루트 파이는 가우시안 인티그럴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냐? 사실은 웨이브 펑션, y를 나중에 x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쓰고 요거의 노멀리제이션이에요. 요거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HN 허마이트 폴리노미얼 자체를 보면 원래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의 노멀리제이션 생각하면 이게 없어야 되죠. 엑스포넨셜 팩터가.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할 때 우리 웨이브 펑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지 않았어요? 이걸 스칼라 프로덕트다. 근데 스칼라 프로덕트를 꼭 이렇게 정의할 필요는 없지. 앞에 적당한 웨이팅 펑션을 곱해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일반화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아이겐 펑션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겐 펑션을 노멀라이즈가 안 됐지. 요걸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A라고 쓰면 A는 요거의 역수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죠. 요거 웨이브 펑션을 노멀라이즈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허마이트 폴리노미얼 관체를 보면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의 웨이팅 팩터를 곱해서 노멀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처음 몇 가지를 보면 H0Y는 이건 계산하기 쉬워. 여기서 n이 제로를 집어넣으면 1이잖아. 1. H1Y는 2Y, 2Y는 잠깐만 이거야 이거. 대출 안내 스팸 전화야. 오케이. 그거 보느라고 내가 펜을 어디다 놓나. 아씨. 여기 거야. H3Y는 내가 전화를 무음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H4Y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책이나 양자역학 책을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는 H0랑 H1만 알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속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썼나? 제대로 썼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제로의 even 펑션은 even 넘버, n이 even 넘버일 때는 전부 다 y의 even 펑션이죠. odd 넘버에 대한 경우에는 전부 다 y의 odd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차수가 h2면 y제곱, 4면 y4승, 5면 y. 우리 그렇게 폴리노미얼을 정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차수의 개수는 2의 4승, 2의 5승, 2의 n승이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지금은 이게 노멀리제이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뭐더라? 인피니트 포텐셜 웰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이겐 밸류가 다른 아이겐 펑션은 오소고널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그런가? 오소고널한가? 오소고널리티를 한번 보면 뭐냐면 n 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아까 y제곱이나 어쨌든 원래 있는 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죠. 이건 전부 다 아이겐 펑션이 리얼 펑션이네. 뭐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컴플렉스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스타 X 여기다 um 스타 여기다 un 곱해서 빼요. 여기 um 스타 un 스타 un 캔슬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star 빼기 x 제곱인데 이거는 재미있게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요양은 여기 있는 거를 체인 룰을 쓰면 뒤에 있는 걸 미분한 게 바로 요거죠. 이렇게 쓰면서 앞에 있는 걸 미분한 거가 더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거를 미분한 게 여기 나오고 어디셔널리 더 나오는 게 여기 유엔을 미분한 건데 앞에 있는 거랑 빼주는 거니까 어디셔널리 더 나오는 거는 서로 빼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거를 빼주니까 밑에 있는 걸 먼저 쓰면 UM 스타 UN 그리고서 요 식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 적분을 하면 요 식은 토탈 데리버티브를 적분하니까 이거를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값을 집어넣어야 되죠.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니까 0이죠. 이게 0이야. 이게 뜻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어요. EM과 EN이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0이니까 이건 어떤 값을 가져도 좋아. M과 N이 같을 때는 이게 얼마인가? 1로 노멀라이즈 돼 있죠. 노멀라이즈 시켰어. M과 N이 다르면 물론 디제너릿한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디제너릿하지 않죠. N 값이 주어지면 유일하게 솔루션이 하나 있죠. 그러면 M과 N이 다르면 이게 0이야. 이게 0이 아니야. 이게 0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소고넬리티를 증명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 밸류를 구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하고 나면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안에 있는 임의의 함수는, 임의의 웨이브 펑션을 이것들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타임 이볼루션은 각각의 에너지에 대해서 타임 이볼루션 팩터를 붙일 수가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이제 많이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숙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 이그젬플에서도 이제 많이 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점점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지금 이 접근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뭐지? 철학적인 방법, 철학적인 수학적인 방법입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탁 들어보면 제일 처음에 듣기도 말도 이상한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구조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어요. 아마 대학원에 가면 그렇게 가르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을 처음 듣잖아. 그 뭘 알아야지 뭘 그 다음에 추상화를 하든지 일반화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귀납법 스타일의 접근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 익숙해 있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양자역학화, 양자역학에서 여러 가지 이그젬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이겐 펑션이 컴플리트셋을 이룬다,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일반적으로 그런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아이겐 펑션의 아이겐 밸류가 다르면 서로 오스토고널하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주입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측정을 할 때인데, 우리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좀 더 일반화된 혹은 추상적인 양자역학의 수학적 구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시미트리를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푸는 거. 지금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어떤 시미트리에서 패러티 시미트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피어리딕 포텐셜을 봅시다. 피어리딕 포텐셜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시켜도 웨이브 펑션 시스템이 똑같은 거. A가 0으로 가는 극한인 경우는 언제냐면 프리 파티클이죠. 프리 파티클은 아무리 조금 변화시켜도 항상 시스템이 똑같지. 그 경우는 피어리딕 포텐셜의 아주 극한적인 예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유한한 스텝 A만큼 옮겼을 때 포텐셜이 계속 같은 모양을 가지는 거. A만큼 옮겨도 구별이 안 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피어리딕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항상, 운동 에너지는 항상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피어리딕 포텐셜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포텐셜을 지날 때 피어리딕 카드 나한테 일단 여러분들이 포텐셜이 있으면 포텐셜의 경계면을 지날 때 우리 항상 어떻게 했죠? 웨이브 펑션이 경계면에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반드시 반사되는 것과 통과되는 게 트랜스미티드 웨이브랑 리플렉티드 웨이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공간에서 피어리딕 하면 특징은 우리가 유도하겠지만 리플렉션 없이 계속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입자가 전자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솔리드, 고체인 경우에는 원자핵들이 규칙적으로 있어서 쿨럼 포텐셜이 주기적인 포텐셜이 있을 때, 물론 바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 원자핵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바깥에 있는 최외각 전자라고 하죠. 그런 최외각 전자들은 거의 프리한 파티클인데 그 전자들은 리플렉션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려면 피어리딕 포텐셜이어야 돼. 양자역학에서 본 다른 뷰죠. 전류가 흐른다는 거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해석이에요.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포텐셜은 피어리딕 해야 돼요.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있으면서 또 하나 특징은 피어리딕 하면 에너지 밴드가 생겨요. 에너지 밴드가 뭐냐? 우리 하나 포텐셜 웰이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하나 있으면 바운드 스테이트,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있으면 바운드 스테이트도 있고 컨티뉴엄 스테이트도 있는데, 바운드 스테이트에서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디스크리트 했었죠. 그 외에는 못 가지죠. 근데 이렇게 포텐셜이 무한히 많이, 피어리딕한 게 무한히 많이 펼쳐져 있으면 소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디스크리트한 게 촘촘히 모여 있어서 밴드를 이루어요. 거의 컨티뉴어스한 구조를 가지고, 또 못 가지는 구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의 스트럭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 3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하는 걸 보는데, 우리
아직 3차원은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1차원에서도 그 특징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서로 1차원에서 다음 같은 걸 봅시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 주제를 시작했을 때 시미트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럼 시미트리를 강조하면 우리가 다음 같은 시미트리를 보려면 무슨 오퍼레이션? 먼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먼저 정의합시다. DA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무의 오른쪽에 그 DA를 오른쪽에 이무의 함수에다 적용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a,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a로 이동하는 거죠. 다음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 수 있을까요? 먼저 그걸 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DA VX는 VX 플러스 A고 이게 VX죠. 그러니까 DA랑 커뮤트예요. 포텐셜이랑 DA는 커뮤트예요. 잘못 포텐셜이랑 커뮤트 한다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해밀토니안과도 커뮤트하죠. 그러니까 여기 커뮤트하면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건 뭐죠? DA가 보조인데, 혹은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 아이겐 펑션은 동시에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어요. DA의 아이겐 펑션이 존재한다면. DA의 아이겐 밸류가 존재하나? 그럼 D-A DA fx는 이건 뭐죠? x 플러스 a로 됐다가 다시 거기를 a를 빼주는 거니까 다시 fx가 된 거네. 이거는 dA d-a fx랑 같죠. 만약에 이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면 fx가 아이겐밸류라면 이게 뭐야? 람다 마이너스 a 곱하기 람다 a가 1이죠. a로 간 거랑 마이너스 a로 간 게 1이야. 크기도 변하지 않아. 크기가 1이야. 람다 a는 페이스만 가질 수 있어요. Q는 리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이걸 만족하지 못해. 아이겐밸류가 컴플렉스 넘버죠. DA는 피지컬한 옵저버블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는 아니에요. 아이겐밸류가 리얼하지 않은 오퍼레이터. 나중에 배우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그래요.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아이겐밸류가 리얼인 오퍼레이터를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피지컬하지 않더라도 이게 커뮤트를 하면 두 개의 사이멀테니어스한 아이겐, 두 개의 동시에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냐? 다음과 같은 걸 정의합시다.
ux. 요 psi x는 여기는 요 psi x예요. 다시 말하면 psi x는 DA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람다 A를 가지는 아이겐 펑션. 이거를 여기다가 DA를 어플라이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모든 것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자는 거잖아요. 이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쓰면 다음과 같이 됐어요. 이렇게 정의하면 ux는 DA의 아이겐밸류가 1인 펑션이야. 아이겐밸류가 1인 펑션이라고? 이건 다시 정의를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ux는 periodic 펑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은 psi x예요. 우리가 psi x가 원래 에너지 아이겐 펑션인데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 트랜슬레이셔널 펑션이 될 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뭐냐면 갑자기 이게 끊겼나 또? 나한테 하울링이 들린다는 거는 화면이 잠깐 끊겼다는 뜻이야. 화면이 보여? 화면 잘 보여? 오케이. 나한테 갑자기 내 목소리가 갑자기 나한테 들리면 전송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잘 들리면 잘 보이고 잘 들리면 상관이 없어. 오케이. 이게 뭐냐면 psi x는 거꾸로 쓰면 되지. e to the iqx 곱하기 ux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유도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의 쓴 아이디어는 뭐냐면 시작한 게 psi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에요.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냐?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되려면 이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e to the iqx 곱하기 ux, periodic 펑션에다가 e to the iqx를 곱한 형태로 쓸 수 있다. periodic 펑션 곱하기
플레인 웨이브야. 여기다 타임 디펜던스를 붙이면 이동하는 파동이죠. 리플렉션 없이 이동하는 파동이에요. 이걸 처음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찾은 사람이 블락. 독일 사람이니까 블락 티어럼이라고. Q가 얼마냐? 그거 아직 안 정했어. 그죠? Q는 얼마인지 몰라. 아직. Q를 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Q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면 쓸 수 있다는 거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물론 프리 파티클은 어떻게 되죠? 프리 파티클인 경우는 Q가 K야. 그죠? 웨이브 넘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X를 A만큼 옮겨도 이걸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값을 가져. 여기에만 페이스만 더 붙죠. 그죠? 플럭스는 똑같아. 그죠? 여기 컨스탄트가 붙어도 우리가 플럭스는 psi 스타에다가 psi의 데리버티브를 곱한 거를 에다가 그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빼는 거니까 우리 컴플렉스 컨스탄트 페이스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구간에서 다른 구간으로 갈 때 플럭스의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리플렉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프로퍼티를 클레임한 것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보냐,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1차원이니까 1차원에서 포텐셜이 쿨럼 포텐셜이도 좋고 어쨌든 똑같은 포텐셜이 이렇게 점을 포텐셜로 얘기한다면 이 사이 간격이 A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쭉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웨이브 펑션이 0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얘기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각을 가지고 있는 금과 옥조, 우리가 여기 사이 피직스를 볼 때는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의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물론 요 끝이 있다고 치고 요 개수가 n개라고 하고 나중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양쪽 끝을 말아서 이렇게 든 다음에 물론 n은 무지 커야 되겠죠. 개수는 무지 커야 되겠죠. n이 1, 2, n이 n, 다시 여기 n이 n 플러스 1일 때 똑같은 거. 다시 말하면 피어리어드가 있는 거죠. 이게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도 이런 거 노멀 모드 같은 거 볼 때 이런 짓 많이 했어요. 이런 짓을 많이 했다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긴 걸로 놓고 이게 포텐셜이 아니라 뭐 질량 m인
파티클들을 스프링에다 묶어 놓고서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 양쪽 끝을 이렇게 바운드리로 잡아 놓으면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노멀 모드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노멀 모드를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노멀 모드를 찾으면 어떻게 되죠? 양쪽 끝이 고정된 스탠딩 웨이브를 찾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두 개 합한 거. 이렇게 잡으면 바운드리 카드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고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풀었을지 모르지만 오른쪽으로 도는 파동, 진동, 왼쪽으로 도는 소위 트래블링 솔루션이 가능해요. 물론 두 개는 이퀴벌런트한 동등한 솔루션이에요. 왜냐하면 트래블링 한 거를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을 적당히 더하면 스탠딩 웨이브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사실 이퀴벌런트 해요. 다만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같이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 다음 같은 아이디어를 써서 드디어 1차원에서 아까처럼 쿨럼 포텐셜을 쓰면 쿨럼 포텐셜이 뭐죠? x분의 1 x-a분의 1 x-2a분의 1 뭐 이런 게 쭉 있는 걸로 쓰면 좋은데 그런 걸 뭐라고 하더라?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이버지한 솔루션. 쿨럼 포텐셜은 우리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아직 쿨럼 포텐셜 배우지도 않았잖아. 우리가 배운 게 그런 게 뭐가 있지? 우리 지난번에 델타 펑션으로 했잖아. 이상한 코에피션트. A가 거리, 피어리어드고 람다는 이렇게 하면 차원이 없는 거고. 다음과 같은 델타 펑션이 쭉 있는 것. 다음 같은 포텐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걸 처음 1차원에서 만든 사람이 크로닉과 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걸 크로닉 페니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보면 이런 경우 어떻게 푸나? 풀기가 어렵네. 그렇지만 이건 뭐냐면 x가 na가 아닌 곳에서는 x가 na인 곳에서만 문제가 있는 델타 펑션이 있잖아. na가 델타 펑션이 없는 곳에서는 포텐셜이 0이죠. 프리 파티클처럼 행동을 해. 그럼 우리 그 중에 한 리전을 생각해 봅시다. 한 리전이 어디냐면 n-1a와 na 사이. 이 리전을 Rn이라고 합시다. 옆에는 na랑 n 플러스 la.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한 것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요거를 봅시다. 두 개의 서로 이웃한 요 리전을 한번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Rn에서의 솔루션은 어떻게 주어지죠? 어떻게 할까? 요거를 원점으로 넣으면
요거를 이쪽으로 쭉 넘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sin kx와 코사인 k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NA만큼 이동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sin kx랑 코사인 kx로 주어지는 거. K는 우리가 잘 아는 웨이브 넘버. Rn 플러스 1에서는 바로 이웃한 거. 이것도 적당히 sin kx와 코사인이죠.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쓰고 이건 왜 이렇게 썼나요? 멋있잖아. 왜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나요? 상수가 들어서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는 전부 다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떻게 쓰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Rn과 Rn 플러스 1에서 각각 웨이브 펑션이 가질 수 프리 파티클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쓴 거예요. 다만 좀 이상하게 썼어. 그죠? 이상하게 썼지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어떻게 되죠? x equal na라는 점을 리전 영역 Rn과 Rn 플러스 1이 공유하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지.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죠? 웨이브 펑션은 컨티뉴어스하고 웨이브 펑션의 퍼스트 데리버티브는 델타 펑션만큼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거죠. 바운더리 컨디션 사인 x에다가 na를 집어넣으면 이건 0이네. x에다 na를 집어넣으면 bn이네. 그죠? 여기다 x에다가 n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sin ka. 여기다도 n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인데 이거는 이분 펑션이니까 bn. psi 프라임 오른쪽 웨이브 펑션의 first derivative에서 왼쪽 웨이브 펑션의 first derivative를 뺀 게 a분의 람 이렇게 썼을 때 a분의 람다 곱하기 요점에서의 웨이브 펑션 값이죠. 오른쪽에서 이거를 미분을 해. 그럼 k가 다 나와. k가 나오고 x를 이제 코사인이 되니까 이거는 k a n 플러스 1 코사인 ka. 요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집어넣으면 또다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 b n 플러스 1 sin ka. 그래서 이제 왼쪽 Rn에서 이거를 미분한 거면 이건 사인이 되니까 na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앞에 있는 거죠. k 코사인이지. k 코 0이지. 그러니까 1이죠. 그래서 코사인이니까 an 마이너스 an
K 곱하기 AN이지 뭐. A분의 람다. 요 점에서의 값. 아무거나 이거 여기서 NA를 집어넣으나 여기다 NA를 집어넣으나 아무 값이나 써도 괜찮죠. 근데 여기 NA를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쉽지. 그죠? 그게 뭐죠? BN.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다음과 같은 걸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푸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여기서 리전 Rn 플러스 1에서 나타난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을 이 식을 풀면 Rn에서의 An과 Bn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배웠던 블락스 디어렘에 의하면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이동한 거. 요 형태로 쓸 수 있다고 가정해서 나온 결과를 쓰면 거기서 나온 Q 값을 우리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해서 여기까지 구해서 우리 다음번에 하는 스텝은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을 그 이웃한 리전의 AN과 BN으로 표시하는 작업으로 다음 시간을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강의 끝!